최근에 젊은 세대들은 수도권이나 도심에서 살면서 과연 이렇게 준비하고 노력해서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가능할까? 이런 고민들도 되게 많고, 실제 임대차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요즘 거주의 불안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. 이렇게 내 몸을 쉴 수 있는 내 안식처, 내 어떤 휴식 공간, 이거가 잘 마련되지 않아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내 마음을 다스리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요즘 전세 사기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예, 자살 비슷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.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좀 10년, 20년쯤 지나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종류의 신종 사기가 드러나고 더 큰 일이 벌어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약간 절망감 그리고 무력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거주하는 문제는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먹고 주거하고 사는 문제, 생계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인간이라면 가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아주 이제 가난한 시절의 우리나라라면 한 개인에게 떠넘겨서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, 과거에는.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정도 되면 공공의 이익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젊은이들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주거 문제만큼은 사실은 좀 없앨 수 있는 정도의 경제 사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잠시 이제 저의 경험을 얘기를 드려보면은 저도 처음에 출가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출가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.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출가를 하면 절집안 안에서 뭐든지 다 해결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전통적인 사찰 안에서 주거하고 생활하고 뭐 수행하고 이럴 때도 약간 어떤 어려운 불편이 있기는 하는데 이제 저처럼 전통 성가 안을 벗어나서 소위 말해서 학문 공부를 하게 되면은 주거 문제라든지 생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혼자 개인이 다 해결을 해야 해요. 근데 그때 굉장히 사실 두렵고 막막하고 갈 데는 없고 오라는 곳도 없고 근데 공부는 해야 하니까 뭔가 먹고 자고 하는 공간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석사를 졸업할 때까지 이사를 최소한 한 2년 동안 4번을 다닌 것 같아요. 이 집 저 집 다니면서.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왔을 때도 박사과정 학교 다니고 수료하는 동안 이사를 6번 다닌 것 같아요. 원룸에서 1.5평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한 6번을 돌아다니면서 그 주거와 관련된 불안을 누구보다 저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. 거기서 오는 불안은 정말 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공포에 가까운 불안 같거든요. 그럴 때 한참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. 어느 큰 사찰에 저 정도 규모 되면 원룸 건물이라든지 작은 빌라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스님들에게 적정한 정도의 월세를 받고 우리를 수행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. 서울 시내 저 정도 사찰 규모 되면 스님들이 공부를 이제 석사 박사 과정 공부를 할 때 주거 문제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. 이제 항상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바람들은 지금도 거의 이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. 일부 아마 작은 변화들이 있긴 있어요. 근데 그건 아주 좀 미미하지만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.
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제 젊은 세대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 최소 이 정도 경비로 이런 지역에서 내가 이런 노력을 하고 싶다, 이런 일자리를 갖고 하고 싶다고 하면 지자체든 국가든 최소 경비, 뭐 월세든 전세든 그것만 내고 생활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저는 국가에서 책임을 좀 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것을 한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, 그런 생각이 들고, 이제 전체 규모로 봤을 때 그것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그 지방이든 국가든 이익이 있을까? 아니면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문제는 지자체든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고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생산적일까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훨씬 후자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오늘날 우리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생산성, 효율성 이런 거를 더 중요시 하잖아요. 한 개인의 인권이나 안녕이나 웰빙보다는 훨씬 더 수익을 더 중요시 여길 텐데, 네, 가장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주지랄까 이런 문제를 제공해 주면 저는 훨씬 더 국가든 회사든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한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,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요즘 전세 사기 관련돼서 젊은이들이 이제 한순간, 한 찰나에 잘못 생각해서 자기 명의를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했잖아요. 물론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한 개인에게 생각하면은 좀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도 일단 알아차리고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보다 쉽게 편하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욕망과 욕구가 있게 되면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쉽게 가볍게 물리치지를 잘 못해요. 너무나 쉽게 유혹을 당하기 때문에. 그래서 아주 크게 보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개인적으로 한 개인에게 이것을 수행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, 그러니까 주거 문제가 결핍되어 있는지, 아니면 가장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초생활 자금 같은 거, 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부족한지,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결핍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자기 자신의 가장 취약점이 뭔지를 명료하게 알아야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올 때 내가 이런 결핍, 이런 욕구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저런 말들에 쉽게 유혹 당할 수가 있겠군 하는 걸 빨리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개인적으로는 자신 내면에 있는 결핍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각하고 훈련하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현재 전세 사기 문제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해서 그들을 좀 구제하는 정책,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